이동관 새 이제 방통위원장, 네. 내정자 후보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네. 그동안 뭐 지난 5월부터 내정할 거다,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니 MB 때 언론 장악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자녀 학폭 의혹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임명을 할까, 지명을 할까라고 했는데 지명했어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언론장악 기술자로 대변되잖아요. 네. 이동관 방통위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의혹도 해소가 안 됐죠. 학폭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의혹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독주하겠다는 어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선전포고다. 네, 예. 실제 국민들이 반대하고 네. 언론인들은 한 80%가 우려하면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했잖아요. 이것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태행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네. 언론하면 어떻습니까? 자유, 독립,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법에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에 포함돼 있던 사람은 3년 동안은 안 된다. 3년 이후에 방통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정자 지금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인수위 위원은 아니었지만 인수위 고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고문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대통령실 특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수행한다면은 방송통신의 독립성이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어떤 언론관이라든가 왜곡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얘기돼. 뭐 당연한 말인데 그 뒤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 퍼나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거다.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관지 내지 영어로는 오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가 그러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어디냐? 네.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공산당? 네, 이거 제가 글쎄요 2023년에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단어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모처럼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네. 마치 공산당의 기관지를 어. 빗대서 일부 언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 왜곡된 그것이죠. 사실은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 빗대는 그 예가 너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공산당의 기관지처럼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 판단으로는. 이동관 그래서 후보자의 기자가 말은. 물었더니 그런 언론사가 어디냐 하니까 네. 국민이 알 것이다.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판단할 거다. 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언론 중에 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자의 삐뚤어진 언론관이 저는 보여진다고 봐요. 실제 예.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는 나름 공영방송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지금 국민들 중에 그 KBS든 MBC든 이런 방송국에 대해서
공산당 기관지 같다고 얘기하는 또는 그럼- 느끼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한쪽 측면만 이래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건 아주 왜곡된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손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사실은 언론을 장악을 해서 이런 언론들을 손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사실은. 네.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입맛에 네. 맞지 않는 이른바 네. 그런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다. 네. 이렇게 좀 편을 갈라서 그렇죠. 갈라가지고 우리 편,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있고 네.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관지라고 부르는 언론이 있다. 딱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도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가짜 뉴스는 기존에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가짜인 뉴스를 내는 걸 가짜 허위 뉴스라, 정보. 허위 정보 네.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짜 뉴스는 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가짜 뉴스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렇죠. 문제 제기가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하고 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 제기,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가짜 뉴스, 괴담으로 몰고 가잖아요. 근데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운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뭔가 하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그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짜 뉴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니 네. 자유를 얘기하는데 네. 자유, 우리가 자유라는 의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뭐 압박하거나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데 그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 얘기하듯이 언론 말에 대해서도 이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민주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뭐 다수결이든 어떻게든 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네. 본래의 모습인데 이제 아예 이 공산당 기관지 같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언론도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네. 그러니까 자유는 여기에 적용을 안 시켜 버리는. 이런 정치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밖에 안 느껴져 가지고 네. 그렇죠.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방통위원장 직책은 어떻습니까? 방통위 같은 경우는 네.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방통위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고 저 이사회를 통해서 예. 교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의 재허가라든가 재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KBS 수신료 같이 이런 분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이동관 내정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 말 속에. 네. 네. 그래서 뭐 8월 중순쯤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네. 거기서 검증이 있을 텐데 뭐 검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의혹이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내정자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가 의혹에 네.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딱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학폭 문제도 네. 아직 제대로 해명이 안 됐고 또 학폭 문제 할 때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외압을 한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김승효 예, 당시 예, 예. 하나고 이사장한테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전학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해명이 정확히 안 됐고요. 사실은 또 부인의 인사 청탁에 관계된 것도 재판 내용과 해명이 서로 다르잖아요.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내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네. 저는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실
독주하겠다, 또 언론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우려 이렇게 네. 높은 상황에서 이걸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뭐 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네. 재송부 요청해서 다시 이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텐데 이번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지명했듯이 임명했듯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좀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단기적으로 겨냥해서 유리한 여건, 언론의 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요. 내년 총선에 네. 공영방송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거죠. 총선 전에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야 총선 전에 된다. 만들어서 네.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총선을 겨냥한.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계속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보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네.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막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을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재풀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계속 MB 정부 때 그렇죠. 기용됐던 인원을 다시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시대적인 인원을 기용하죠. 그리고 MB 정부 때 잘하던 사람을 기용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MB 정부 때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을 계속 기용하잖아요. 네. 뭐 이른바 이제 언론 장악, 네. 언론 통제 네. 네.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예, 예. 사실 언론 MB 정부 때 언론 통제하고 장악했던 증거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실제. 뭐 검찰의 뭐 네, 수사 예. 결과 수사 그 네. 내용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보도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어요. 네, 예. 그 당시 보면은 네.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당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네. 2010년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가 꾸린 선거 기획당 구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서 자평양 제작진을 배제하라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이것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다 이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기용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일을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하. 윤 대통령이 원하는 네. 언론의 모습 그걸 네.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불행한 일입니다. 네, 다시 또 그렇습니다. MB 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KBS 뭐 정현주 사장 네, 이 해임하는 과정에서 그때 네. KBS 구성원들이 저항했던 그런 모습도 경찰이 KBS 안에 들어가서 네, 뭐 구성원들을 끌어내는 이런 네.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MBC도 마찬가지 김재철 사장이 들어와서 이 파업에 들어가고 노조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시용 기자 채용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청취해 보면은 시청해 보면은 일부 패널들은 이동관 네가 방통위원장 되면은 나는 잘릴 것 같다. 2%는 폐쇄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러한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했던 패널들은 교체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윤석열 정부한테 네.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네. 패널들이나 뭐 진행자는 네.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참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네. 긍정이 30%대, 부정이 과반이에요. 그렇죠. 50% 60%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과연 이게 언론에서 무조건 정말로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해서 하는 게 그게 공영방송의 또 역할일까? 네.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 네. 여론이 투영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네.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 언론이 잘못돼 가지고 여론이 안 좋은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정권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지지도가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계속 네. 거기에 갇혀 있는데 30대에 30%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노력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언론 탓이야. 언론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을 좀 손을 봐야 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나 패널이나 네.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패널들은 또 교체하려는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송을 보면은 요새 그런 내용들을 부쩍 많이 패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동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네, 네. 나는 잘릴 아. 것 같다. 진행자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려도 변호사 하면 되는데 아. 나는 생계형 패널이기 때문에 잘리면 큰일 났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방송에서 해자 되겠습니까? 그만큼 네.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B 때 우리가 이제 전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반대 여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동관 후보자가 또 얘기를 해 나갈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도 이제 중순에 진행이 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송곡 검증을 또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점점 무용론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그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존중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거절이 되면은 실제 채용 그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국회를 존중해 줬죠. 국민의 대표인 네. 국회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그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보여져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전혀 존중하지가 않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네. 이번에 좀 지켜봐야